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수입니다. 우리가 전체 이제 우리 문제집 몇 페이지까지 우리가 했죠. 거기 페이지 여기 한번 열어보시죠. 자, 271페이지.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죠. 우리 워밍업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272페이지 바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미등기 토지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전 등기는 뭐부터 우리가 보라고 그랬어요? 토지냐 건물이냐,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우리가 보도록 하죠. 토지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줄 쳐놔봐요. 포괄 유증자가 바로 뭐예요? 포괄 승계인이 됩니다. 우리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가 신청하죠? 예,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합니다. A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은 A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포괄 유증자로 뭐예요? 바로 A적 측면이죠. 그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어때요? 우리가 맞죠? 자, 포괄 승계인이니까.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우리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자에 대해서 법원의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등록 면허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촉탁으로 말소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등록 면허서를 되돌려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 2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정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자치구 줄 쳐놔봐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에 하나한다? 건물에 하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확인해서 자기 건물 동그라미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31회 때도 출제되고 30회 때도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을자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해당 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 즉 확정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하kim 판결이죠.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A적으로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275페이지 문제 5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문제 3번, 4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 275페이지 문제 5번. 자, 무슨 문제예요? 바로 판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정 판결이면 불문하죠. 여기에 대해서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kim 판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무슨 판결도 속하죠? 예,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요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불문한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겁니다. 원칙 확인 판결, 무주 토지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 A적으로 이행 판결, 형성 판결도 속한다.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시죠. 자, 신청인은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 절차 나와요. 확인 판결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판결에 해당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아니죠.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그래서 요 2번과 관련돼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리가 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숙제하죠.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원칙. 확인 판결, 무주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A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한다. 그러면 275페이지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77페이지 문제 7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7페이지 문제 7번 넘겼어요. 예, 그럼 7번은 우리가 보죠. 자, 보존 등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정을 받은 자. 그러면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유정이 나올 때 항상 기억해 둘 거는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1번은 결론적으로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2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속하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면 불문하죠. 원칙, 확인 판결,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A적 측면으로서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맞네요.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하고요. 자, 등기 원인이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3번과 관련돼서는 X죠.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기록되지만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등기 목적은 뭘까요? 예, 소유권 이전. 좋아요. 등기 원인은 기록되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되고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틀린 정답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4번은 어때요? 맞죠? 그러면 3번과 4번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죠.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 그러면 진정명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기록되지만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다.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 출처나요. 그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툭치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우리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전은 처음이다. 소유권은 갖고다. 등기관이 알아서.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자, 법원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처분 제한이다. 자, 여기 원칙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적 측면이 있겠죠.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특히 3번과 4번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집 278페이지 8페이지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문제 8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요거죠. 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걸 공식을 우리가 이런 공식은 외워둬야 돼. 자, 어떤 사람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는 것,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사유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요걸 가져가서 요걸 써먹을 생각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 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줄 잘 알아봐요. 가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거든. 그러면 기억은 탈락이 됩니다. 탈락. 자, 니은에 대해서 보죠. 건저당 설정 탈락. 자, 디귿과 관련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디귿은 통과. 자, 리얼과 관련돼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어때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통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민법도 미움도 통과. 가압류 등기와 관련돼서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비읍도 통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요건을 갖춘 것.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노래 한번 불러보죠.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건다.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요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고 요걸 직권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걸 안 보고 우리가 숙지해 보죠.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이쪽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좋아요.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전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됩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몇 페이지로 가냐면 280페이지로 우리 가보죠. 자, 280페이지 문제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대인 이상의 권리자가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려는 경우 잘라봐요. 공유가 포인트죠. 그래서 공유 동그라미.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어때? 맞네요.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등기가 돼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죠.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됨으로써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합유 지분은 어때?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분이 나올 때 꼭 확인할 거는 공유 지분이냐, 합유 지분이냐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오케이. 자, 2번을 우리가 가보죠. 이번에 등기운이 공유물 분할하지 않은 약정이 있을 때 약정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이 약정을 기록해야 된다. 그 약정을 기록함으로써 제3자의 무슨 역이 생겨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앞에가 약정이 나오면 뒤에도 약정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2번도 우리가 맞네요.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보죠. 한 필의 토지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목적할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도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래서 목적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필연이에요. 우연이다. 필연적 만남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우연적 만남은 뭐냐? 이거는 공유가 돼요. 필연적 만남은 뭐가 돼요? 이게 합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만남이야.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서 만나는 거죠. 우리 왜 만났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합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목적이라는 것은 필연적 만남이야. 그러면 공유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유와 합의의 측면에서 헷갈리면 우리 만남을 생각해. 우연히 만났다, 공유.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바로 합의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2인 이상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질문과 관련돼서 보존 등기가 핵심 포인트죠. 이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 기가 막힌 거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보상신. 다시 한번 잡자고요. 보상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이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보상신, 그 다음에 자점포, 자가용. 그러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둬야 돼. 저는 보상신, 자점포. 이 포는 뭐예요? 포괄 유정이죠.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왜 자기 전원 된다고 그랬어요? 이 원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용자라는 것은 전미사야.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제해보죠. 저는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다시 한번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저는 보상신, 그 다음에 자점포, 자가용.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5번 지문은 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 합의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뭐만 표시하면 돼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 그러면 합의에서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를 뭐예요? 자, 별표가 하나짜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존 등기는 뭐 별표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니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매년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5개 지문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둬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공유에 대해서는 지분을 표시한다.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잡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은인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약정이 있다.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꼭 기록해야 된다. 2번과 관련돼서는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제 계기는 힘, 대항력,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만남이라는 것은 목적이야. 우연히 만났다, 공유.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전은 보상신, 그 다음에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역시 공동소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이제 한번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공동소유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어떤 문제가 기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합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있을 경우 잘라봐요. 자,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요거는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되죠. 그러면 등기하는 각하여야 된다. 이호 사유가 돼. 이호가 뭐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호는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번과 관련돼서 1번은 각하여야 된다. 몇 호로? 2호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중심키는 합의 지분 가압류야. 그러면 합의 지분, 공유 지분 가압류는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각하해야 된다. 몇 호로? 2호로. 29조 2호로 각하하게 된다.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자, 2번을 가보죠. 자,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언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뒤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야.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돼서 취득은 계약이야.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계약이어야 돼. 유상, 무상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물 분할이래. 공유물 분할은 결론적으로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취득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도 우리가 맞죠. 1번도 우리가 맞습니다. 자, 3번 우리가 가보죠. 자, 시험 농지 취득 자격증은 계약이어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약이어야 된다. 그러면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자, 3번 질문이에요. 자, 공동상승 1위는 전원 동그라미 상속 등기를 허용하나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반복해보죠. 자, 저는 보상신 좋아요. 그 다음에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은 우리가 맞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각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은 4분의 3 중 자, 절반이죠. 절반 줄 쳐놔봐요. 절반이 2분의 1이죠. 요거 곱하니까 어때요? 8분의 3이야. 요게 바로 뭐예요?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거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바로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분을 우리가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그러면 자, 4분의 3 중 일부, 2분의 1 여기가 틀렸어. 1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답 틀린 것 그랬으니까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권리자 줄 쳐놔봐요.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원청에 계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 불이익을 받는 진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 문제 12번 우리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복습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1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합의 등기 줄 쳐놔봐요. 자, 합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 자, 틀린 것이에요. 자, 합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게 있어요. 합의라는 것은 자, 그러면 합의는 뭐예요? 자, 합수적 소유예요. 합수적 소유. 자, 합수적 소유에서 요 합의가 이렇게 탄생하고요. 요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손 숫자가 돼. 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서 합의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합의.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전부에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각각의 지분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러면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손과 아들 손은 다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합의는 바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합의 지분은 자, 이전 등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이 아니라 변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잡아야 돼. 완전히 저 단독 소유를 합의로 갈 때는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주체의 변동이 있지만 합의 지분의 변동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역시 변경 등기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하나 기억해 두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수인의 신탁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 우리 32회 때 31회 때 1.5점짜리가 된 게 요거죠.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의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단독 소유를 잘라봐요. 공유 합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단독 소유에서 합의로 가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어때요? 맞네요. 자, 2번 질문을 우리가 보죠. 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봤죠. 2번은 어때요? 합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죠. 그건 맞네요. 자, 3번 질문에 합의 등기가 3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이 사망할 때 잔존 합의자 합의라는 합의 명인 표시 변경이야. 변경 동그라미잖아요. 이전이 아니라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합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자, 변경이죠. 자, 변경 등기라도 권리자가 빠졌죠. 권리자가 빠진 것도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요 변경 등기라도 이때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작성. 특히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저 3번은 따로 별표 3개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 그러면 3번은 우리가 맞네. 자, 2번 지문에 2인의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할 때 잔존 합의자 그의 단독 소유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변경이에요. 자, 5번에 공유자 전인이 소유 관계를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등기원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라는 거. 여기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5번은 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틀린 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우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합수적 소유를 줄여서 합유 이렇게 기억해두고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주책 이전이 아니라 변경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탄생하는 게 뭐가 탄생해요? 자, 저는 보상신.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안 되죠. 그럼 신탁 등기는 수인의 신탁 재산은 합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인의 신탁 재산과 관련돼서 합유. 우리 30일에 때 신탁 등기가 출제되죠. 그래서 수인의 신탁 재산은 합유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되죠. 그러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합유 등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놔야 돼요. 자, 복수 문제. 그래서 14번은 별표가 하나짜리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85페이지로 가보죠. 자, 285페이지 문제 15번 요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5번 보도록 해요. 자,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우리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전이에요.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에요. 자, 앞에 소유권이 붙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은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죠. 갖고가 돼요. 갖고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매매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여기와 관련돼서 증여도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속도 어때요? 등기 원인이 되겠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겁니다. 자, 수용 등기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명 회복 등기 쭉 우리가 나오죠. 공통점은 등기 원인이야. 공통점은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씩 접근해 보죠. 1번입니다. 자, 대지권의 등기한 잘라가요. 이게 포인트죠. 대지권을 등기했대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에 있어서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안 되겠죠. 왜? 흔히 대지권을 등기한 혼인신고를 했죠. 그러면 건물에 관하여 건물만, 만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만자.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줄쳐놔봐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토지하고 건물이 뭐예요?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분리처분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어때요? 그래서 가능하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1번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29회 때 또 무지점 5점짜리가 나온 지문이죠. 요거는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위반되면 몇토로 각하한다? 29죠.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자, 그러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자, 유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유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유증이죠.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 신청해요.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줬죠. 유공이라는 거야. 유공. 그럼 공동신청이야. 언제나 공동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공 잡아놔야 돼. 그래서 유증은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옳은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한 필지로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죠. 일물일권주의 2배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때 X.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자 소유권 건저당,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안 되죠. 왜? 일물일권주의 2배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할 절차를 밟고 이전 등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어떻다?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과 관련돼서 토지 수용을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럼 앞에 가서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은 X가 되는 거네. 자, 3번에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요거는 X가 되죠. 이게 대표적인 무슨 등기예요? 상속인 등기야. 그럼 상속인 등기를 자로 뭐래요? 포괄 승계인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15번은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복습 문제예요. 따로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여기서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 유공.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 유공 확인해 두셔야 돼요. 문제 15번의 정답은 몇 번? 다시 한번 연주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문제 16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6번도 괜찮아요. 자, 문제 16번.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하는 등기 원인 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 일자와 관련돼서 얼마나 옳은 걸 우리가 물어본 거네. 자, 1번 우리가 봅시다. 자, 매매를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이렇게 잘라놓고요. 그럼 매매 동그라미. 자,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등기 원일자로 기록해야 된다. 우리 매매라는 것은 쌍무 계약이죠.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즉 잔금 지급일로부터 해야 된다. 잔금 지급일이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잔금 지급일과 관련돼서는 우리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60일이야. 그러면 여기 부분과 관련돼서 매매와 관련돼서 등기 원인 일자는 뭐 매매 계약일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어때? X. 요거는 1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는 사유. 그거하고는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럼 매매 관련돼서 등기 원인일자는 뭐가 된다? 바로 매매 계약일이 된다. 오케이. 자, 이번과 관련돼서 조건이 붙은 유정 동그라미. 유정을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앞에 조건 동그라미. 유정 앞에 조건이 붙였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퍼펙트하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번이 바로 2번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하죠.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러면 조건과 기한이 빠졌다. 그러면 일정은 아버지 사망 일자가 바로 등기 원인일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은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신청 정보의 등기 접수일이 등기 원인일자가 된다. 자, 우리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등기 원인일자는 없죠.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도 결론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일자의 표시가 없대. 표시가 없으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판결의 확정 일자를 등기 원일자로 기록한다. 그러면 판결 선고가 없대요. 표시가 없대. 그러면 판결 확정 일자가 아니라 4번과 관련돼서 선고 일자가 바로 등기 원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X가 된다는 거고요. 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약간 5번 지문은 불안해요. 요거 불안해요. 요거는 불안하다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하면 4, 5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그러면 5번의 지문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 둘 거,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상속 등기 전이냐 후를 나눠봐야 돼요.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 자,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로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 후냐 전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좋아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우리 상속 등기 전, 후 똑같아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는 뭐가 되느냐? 등기 원인일자. 자, 상속 등기 전이죠. 그러면 이때 저는 등기 원인일자는 아버지 사망시가 바로 등기 원인일자가 돼. 후라는 것은 이미 상속 등기가 끝난 후 분할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협의 분할일이 됩니다. 협의 분할일이 분할일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목적이 있어요.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 이거는 상속 등기 전이죠. 이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자, 이때 상속 등기 후 재분할이 되죠. 그러면 애시당초 잘못 등기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소유권 경정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경정 등기. 자, 그래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전, 후를 우리가 나눠야 돼. 그럼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 이러면 이때는 등기원에는 아버지 사망시. 자,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협의 분할이 되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상속과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요거 전, 그래서 이, 후, 경. 빨리 우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전, 이, 후, 경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회부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의. 그러면 이게 지금이 이제 전인지 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등기원인자는 협의 분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등기원인자는 사망시가 되고, 그러면 상속 등기 후는 협의 분할일.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복수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16번 굳이 답을 골라라 그러면 정확한 거는 2번이지만 상대적으로 5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죠. 전이냐 후냐. 등기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자는 사망시. 이거는 협의 분할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경정. 그래서 전이 후경. 전이 후경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이 등기 원인일자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특히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봐야 돼. 문제 17번. 자, 문제 17번.
자, 수용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이거 봐봐요. 자, 수용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요 앞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미등기를 수용하느냐, 미등기를 수용하느냐,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느냐, 요거의 차이예요. 그러면 자,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에 의합니다. 보전 등기. 자,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 요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수용을 정점으로 해서 수용 등기 문제를 풀 때 항상 뭐예요? 미등기냐, 기등기냐, 요걸 우리가 꼭 점검하면서 나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논점은 요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봐봐요.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자, 요 세 개를 봐봐요. 생각하고 헤어져야 돼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거기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재결로. 자, 이미 등기가 돼서 이전 등기. 자, 재결의 실효된 경우 그 말소 등기를 물어본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를 구분해 봅시다.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잘라줘. 수용은 자,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이때는 단독 신청이야.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요걸 물어본 거죠.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권리하자를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또 논점으로 탄생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재결의 실효로 된 경우 실효되고 말소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 말소가 포인트가 돼요. 말소라는 것은 권리적 측면으로서 권리를 얻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죠. 그래서 요때 말소의 범위로서 요때는 공동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 요걸 물어본 건지 아니면 자, 수용에 의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를 물어본 건지 요 말소 등기를 물어본 건지 요 세 개를 구분하면서 접근을 우리가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2번, 자, 3번, 4번, 5번에 대해서 보자. 자, 1번의 토지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수용에 의한 등기는 자, 수용 자체를 물어봤죠. 단독 신청임으로써 자르고 등기 의무자가 있어 없어.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네요. 수용은 무슨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의 등기 권리자는 상속인을 대의하여 자, 대의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 전에 실행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본 거네.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자, 수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국가는 원시치력이죠. 국가는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걸 받고 싶어? 자, 깨끗한 걸 받고 싶죠. 그러면 우리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처분 제한 등기는 무조건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수용량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실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그러면 수용일 개시일 후에 실행된 소유권 후야 후 전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된다.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대요. 그러면 수용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미등기를 수용할 때는 이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다.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수용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수용 등기는 기등기냐 미등기냐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등기된 소유를 수용할 때 보전 등기요.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수용한 소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이때는 직권 말소라는 거. 그러면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수용 등기 요거는 자 문제 7번은 17번은 별표를 하나를 해놓고 특히 거기 28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안전하 선하 반복이에요. 자꾸 반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자, 그 17번을 꼭 하나 풀어보시고 자, 289페이지 문제 1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르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취득 동그라미. 자, 취득은 계약이하죠. 근데 저 앞에 가서 상속이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꾸 따지는 연습을 해요. 그럼 1번과 관련돼서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 자, 이번엔 소유권 일부. 그러면 소유권 일부와 관련돼서 일부 동그라미, 소유권 줄쳐놓고. 그러면 자, 소유권을 뭐라고 그래? 권리라고 그러죠. 권리 일부. 그래서 지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쭉 따라가서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지분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맞고요.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잘라요. 자, 등기된 된자 동그라미.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혼인신고했죠. 그러면 건물만 만자 동그라미. 자, 소유권 줄쳐놓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야.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으니까 맞네요. 만약 여기에서 분리처분이 위반되면 몇 호로 가까이? 2호로 가까이. 그러면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맞네.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밑에다 써놔봐요. 그러면 우리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앞에다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써요. 자, 형식적 심사주의야. 자,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야. 등기관은 10년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무슨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4번과 관련돼서는 무슨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보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성수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등기 의무자 줄 잘라봐요.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확보되면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역시 30회도 출제되고 9번이 출제가 넘게 출제되죠. 이 5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으로 반드시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게 바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 이거는 특히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러면 이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놓고 복습 문제로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시험도 이제 요즘 접수 기간이죠. 확실히 이제 접수 확실히 하시고 이제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긴장해서 우리 등기법도 우리 언어 궤도에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